자, 오후장 포트폴리오 전략 들여다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시장의 지수가 낙폭을 줄여서 잘 뭐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아쉽게도 1%까지 밀려 있어요. 그 1%까지 밀린 기준에서는 중간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개장초 기준에서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쭉 움직여도 주던 그 강세 흐름 속에 나머지 이 IT주들이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도 고점에서부터 1.42까지 올라왔던 부분에 눌림폭, 그러니까 700원이 밀렸어요. 700원이면은 100원당 한 0.8포인트 정도라 그랬죠. 한 5포인트 정도를 끌고 내려간 거예요. 삼성전자 혼자서. 그러니까 IT 전체가 이제 조금 지금 뭐 많이 조정의 기준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기준에 일본장이 휴장이고 그리고 미국장이 금요일날 이제 조정받았던 것이 개장 초부터 연동돼서 나왔다면은 그것도 좀 그나마도 위안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개장 초에 좀 낙폭을 줄이려는 흐름들과 미국장 흐름에서도 선물 쪽에 이제 제한적으로 보합권에서 등락이 있었고 그리고 IT가 이제 강세를 띠고 삼성전자 강세를 좀 쪘기 때문에 기대 요인이 있었죠. 시장 강세 부분으로 조정폭보다는 강세 흐름으로 좀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지금 기준은 상당히 좀 많이 버거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조금 많이 어둡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기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120조 원까지 형성이 돼 있던 시가총액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 지금 1,800조 정도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 시가총액 금액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에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1,870조란 말이죠. 근데 이제 112조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요 기준에 있어서 이제 그 120조 수준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 112조라고 따지고 치고 112조로 치고 시가총액 지금이 전체 시장이 1,870조, 1,880조라고 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은 6% 됩니다. 종목 하나가 6%의 비중을 갖고 있다. 얘 하나가 6% 비중에서 뭐 전일로 따지면 더 높은 비중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건 6%로 따지고 6%에 얘가 5% 이상이 빠지고 있으니까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0.3%를 끌고 내려가고 있다. 0.3%면은 326 2,400이니까 7포인트 이상. 삼성전자가 5포인트 고점 대비해서 5포인트고 전일 대비해서는 얘가 5%니까 0.3% 시장 기준 7포인트를 26포인트 중에서 얘 혼자 7포인트를 빼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정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에 연동돼 있는 2차 전지 거기에 이제 단기간에 변동성이 확장돼 있던 폐배터리 관련주들 그쪽에서의 조정이 지금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상은 뭐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제 그 기준점에서 낙폭이 가장 커져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금양은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도 이제 뭐 우리도 금양에 18,400원 찍고 돌릴 때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문자는 다행히 안 나갔는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적금 범위 가져갈 수 있고 뭐 또 고점에서 밀리면 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금양의 지금 창구 동향 한번 보세요. 특정 창구입니다. KB증권이 그동안 매수한 물량이 없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전환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67만 주 매수한 물량 이때 100만 주 나갔고 누적적으로 보면은 매도 우위에서 최근에 글쎄요 이게 다뭐 한창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좀 있었네요. 저는 이제 전혀 없던 물량이 나왔다면 이제 완벽하게 전환 물량이라고 설정을 할 텐데 일단 어찌됐든 그리고 추정치 부분에 지금 기관들 쪽에 매매 추정치가 아예 설정이 안 잡혀 있어요. 기관들이 매매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죠? 그리고 뭐 사모펀드나 이런 쪽 전환 물량을 추리하는 쪽이 어차피 이제 기간으로 설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쪽의 기준이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매수 우위가 연출되는 창구가 없고 키움이 60만 주를 받고 있습니다. 60만 주 100억이에요. 키움이. 그리고 KB증권이 결론적으로 내다 파는 물량이 50만 주 수준 80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따지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시가총액이 1조를 넘겼던 종목이고 뭐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 종목인데 결국은 그 1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 작다라고 해도 작을 수 있는 돈이 이 종목이나 전체 시장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정도 금액 그러니까 뭐 금양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제는 단타 특히 단타 치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이제 다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종목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몇몇 주가가 올라갔을 땐 전부 내가 추천했다가 되잖아요. 저부터서도. 그러니까 몇몇 방에서만 들어가도 좀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면 몇십억, 100억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집결력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집결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투매를 무조건 동참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 100억이라는 금액 가지고도 20%씩의 등락이 뭐 아래로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그나마도 이제 뭐 1, 2천억짜리 이런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조단위 쪽의 종목이 그나마도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찌됐건 그 뭐 우리가 100억을 여기다 갖다 쏟아붓거나 살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1% 등락 범위로 따진다면 좁은 공간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환급성을 일단은 가지고 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 대금이 있고 호가창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환급성은 그나마 일부 가지고 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뭐 어떤 말씀을 드려도 뭐 그 와닿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시지도 않을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금양 쪽의 특정 창구의 매도 때문에 좀 조정이 깊은 거고 뭐 고르게 전체가 다 매도를 하는 게 그게 더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고르게 다 매도한다는 거는 누구나가 다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기준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많이 밀린 이제 2차 전지 폐배터리 쪽은 세비캠이 되는데 이쪽도 신규 상장주의 보호 해수가 이제 풀려 나간 흐름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거죠. 얘는 지금 거래가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진 겁니다, 얘는. 왜? 누군가가 50만 주를 그냥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쏟아붓는 쪽도 바보예요. 100원이라도 공매도라고 해도 100원이라도 위에서 파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50만 주를 한 방에 밑으로 다 던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KB만 던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도 던지고 또 받는 쪽도 있고 그 손바뀜 속에 매도가 더 터져 나오면서의 그 거래량이 더 터져 있는 기준, 그러니까 매물이 어찌됐건 튀어나와 있는 기준이 되고 그게 금양이기 때문에 매물로서의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형주의 경우는 변동률이 높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매물이다, 되돌릴 수 없는 매물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비캠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는데 얘는 다만 오늘 거래는 다소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마감 때까지는 뭐 100만 주까지 실리진 않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제 무너져 내린 거라서 뭐 금양에 대해서 굳이 나쁘게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전환 물량이 800만 주 이상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 물량이 지금 800만 주 이상 들어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더 들어왔죠. 지금 최근에 방송에서 5,760만 주입니다 했는데 전환 물량 들어와서 5,800만 주를 또 넘겨놨어요. 이게 얼마? 5천만 주 미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량의 이제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 그리고 세비캠도 보호 해주고 풀린 그 상태의 물량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뭐 출회됐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양도 그 물량이 이제 풀려진 상태에서 바닥안 쪽이 조금 만약에 뭐 주가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보면 자금력이 있는 쪽이 일정 부분 바닥안 그 물량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저 물량 KB 쪽의 물량 다 소진되고 난 이후의 흐름은 어떨까요? 그럼 바닥안 쪽이 엑스차기 위해서 본인들이 들어 올리고 빠져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보기 위해서 캔들을 보고 이평선을 보고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의 뭐 오늘 기준에서 일봉만 놓고 보면은 답이 안 나오겠지만은 뭐 분봉이라든가, 그죠?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점에서 양봉으로 돌리고 그게 거래가 실린 양봉이고 그게 연속성을 가져가면은 이동평균선의 분봉 이동평균선의 추이가 바뀌고, 그러면 이제 그때를 바닥으로 인식하고 잡아내면서 결국은 세력이 사서 돌려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 결국은 이제 수급을 놓고 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죠. 세비캠도 그렇게 나와야 되고, 세비캠은 그나마 뭐 금양 쪽보다는 물량에 대한 그 부담 요인이 그나마도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는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조정이 맨 처음에 나왔던 거는, 강세를 떴던 거는 성일하이텍이 들어올리다 밀린 거고, 조정을 이끌어냈던 건 금양에서부터 가장 먼저 조정이 세게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세비캠이 연동이 돼 있었고, 그 다음이 뭐 코스모화학, 그리고 성일하이텍의 마이너스 반전,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하락으로 연동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준점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양이 이제 심리적으로는 얘가 가장 먼저 돌려야 되는 게 맞고, 심리적으로는, 그리고 힘의 강도로서는 들 빠져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뭐 수급이든 심리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금양의 낙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양과 성일하이텍 이 두 종목의 기준에서의 방향성의 기준을 좀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략이 어차피 엉켜 있는 상태라 뭐 마감까지 기준에서 물론 뭐 잘라내는 게 유리하다면 그렇게 해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마감 이후에 수급을 한번 더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에 그 손을 막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도 오전장만 해도 뭐 변동이 컸던 종목이니까 뭐 한 2-3% 눌려 있을 때, 그래서 오늘로 기준 따지면 고점 대비해서 엄청 밀린 거지만 전거래일로 따지면 2-3% 밀린 거라면은 그동안의 강세 감안했을 때 제한적이다. 그리고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너무 많이 미끄러진 상태가 되죠. 어찌됐건 이 흐름에 대해서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늦었다 싶더라도 뭐 정리하는 게 월등히 유리한 기준이 된다면 정리의 기준 잡아야죠.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미끄러지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근데 일단은 그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올 때 분명히 기관 쪽의 매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외국계에서도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개인 선호 창구의 물량, 뭐 창구 동향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뭐 일방적으로 떠넘겨진 거나 일방적인 창구의 매도는 없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양처럼 특정 창구에 매도가 있는 게 오히려 낫다. 많이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는. 그럼 얘도 특정 창구에 매도가 있는 게 난데, 묶어서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폐배터리 주들이 다 무너지는 거라고 감안을 하면은 금양의 영향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거래가 제한적이고, 뭐 물론 특정 창구에 매도가 있으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오히려 그 물량이 소진되고 나면은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근데 어찌됐든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은 제한적 거래량 속에서의 낙폭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8%까지 또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와 있으면은 12%까지 고점 대비 밀려 내려와 있으면은 거래량 부분이 마감 때까지 뭐
150만 주, 200만 주, 150만 주까지도 실려야 되는데 마감 때까지 150만 주 실리기는 벅차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양, 세비캠, 성일하이텍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누적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는 희한하게 밀려요. 그럼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라는 거고 이 정도까지 밀리는 거라면은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가 좀 확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얘도 이제 이 정도 등락 범위라면은 지금 뭐 위로 올라갈 때도 10,000원 단위가 굉장히 큰 등락이잖아요. 이 정도 등락 범위면은 거래가 더 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얘도 거래는 적지는 않습니다만 마감 이후에 한번 보자고요. 마감 이후에 봐서 어느 정도 수급에 부담이 있는 건지 이렇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의 그 누적 수급 부분이 5% 정도 매수가 돼 있어요. 7월 이후에 적지 않죠. 7월 13일 뭐 그런 기준 이후에 5% 정도 이게 지금 2,500만 주 수준이기 때문에 125만 주 그게 이제 2.5% 정도 된단 말이에요. 5% 정도가.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기준에 보시면 요때 정도 되겠네요. 7월 14일부터 해서 한번 볼까요? 7월 14일 아주 예전부터인가요? 7월 14일부터는 어느 정도 수급인지 한번 보죠. 7월 14일부터는 그게 130만 주, 128만 주였으니까 128만 주 나누기 오늘 이제 좀 물량이 털어진 부분이 있겠죠. 128만 주 나누기 2,490만 주, 2,500만 주 잡고 그럼 5.12예요. 5.12%면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적지 않아요. 그 많은 물량 속에서 7월 그 14일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매수 평균 단가가 10만 8천 원입니다.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15만 원 수준까지. 근데 그 프리미엄이 일단은 일정 범위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충격보다는 좀 안정화.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는 우리가 어찌 됐든 7월 14일 이후에 세 차례 전량 차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세 차례. 그래서 좁은 구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차익 실현 이후에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 나를 두고 또 너 혼자 가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면은 윤정두가 더 명확하게 다른 쪽에 2차 전지 폐 배터리도 가져가고 있으니까 조금 조절을 하자 이렇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얘도 재편입을 좀 결과론 쪽으로 좀 빠르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추세 범위로서는 그나마 이제 시가총액 3조 원대까지 끌어올린 에코프로의 안정성이 조금 더 나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로는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화학도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신고가를 내고. 근데 그나마 13%면 이제 금양이나 세비캠 이런 쪽보다는 월등히 좀 방어는 됐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코스모화학도 수급 범위에 있어서 한 8%, 가장 최근에는 이제 좀 정체 상태였다 하더라도 7월 이후에 8% 수준의 매집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보시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이제 압축을 한다 했을 때에도 얘도 뭐 7월, 8월에 기준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7월 19일 이후에 진짜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편입이 된 거죠. 7월 19일 이후에. 그렇게 해서 3,500만 주짜리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수급 범위까지도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8%대까지 형성됐던 게 지금은 8% 수준까지 형성됐던 게 지금 얼마예요? 7%가 채 안 돼. 6%대? 그럼 잘 비교해 보자는 거죠. 6%대 그다음에 에코프로의 5%대. 둘 다 오늘 물량이 조금 매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준에서 무조건 수급 논리로만 가지는 않아요. 낙폭이 이제 확대된 쪽이 오히려 변동성 노리고 들어오는 물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얘도 프리미엄 한 30% 가까이 돼 버리죠. 그럼 에코프로는 뭐 거의 11만 원이라고 평균 단가 잡아주면은 그러면은 20%대, 얘는 30%. 그럼 폐 배터리의 우선 순위는 에코프로가 되는 거고, 그다음 코스모 화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코스모 화학의 오늘 이 수급이 기관에서 매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좀 밀리겠죠. 또 외국인들 자체 매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급까지 감안했을 때 또 시가총액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우선순위의 기준점은 에코프로, 그다음 코스모 화학, 그다음에 이제 성일 하이텍,
그리고 우리는 세비캠을 이렇게 4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제 만에 하나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비캠부터 자르고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다들 변동성이 크니까 뭐 거의 뭐 상한가 수준도 올라가고 하니까 일단은 조금 더 차분하게 대처해서 기준을 잡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제 수급까지 놓고 보니까 그 범위에 있어서는 조금 위안 잡을 수 있는 범위가 형성돼 있는 거죠. 과도하다.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좀 과한 거 아니냐. 30만 주면은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상당 폭의 기준을 잡고 있는 건데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조정이 너무 과하다 보니 동반적인 성향도 형성돼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기준을 다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폐배터리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세비캠, 금양 요 순서로 이제 일단 어쨌건 순위를 정해놓는 거 우선 순위를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체를 포함할 때는 LG화학은 아예 주력이니까 빼놓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요 기준으로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요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